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제 우리 저 파트 3의 챕터 2 순간의 검사 기준이 마지막이죠. 이렇게 요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기계 파트인데 기계와 전기 쪽은 옛날하고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기본적으로 음, 옛날 동영상을 아마 그대로 올려서 보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뭐 페이지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3과목, 4과목 별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까지 나왔던 그하고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현재도 지금 어 일단은 제가 아는 기출 문제 중에서 지금 이게 주기를 묻는 문제가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뀐 이후에 나온 문제 중에서 아직은 제가 기출 문제를 다 본 게 아니다 보니 기출 문제가 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본 문제 중에서는 주기를 묻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없어가지고 아마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에서는 가장 긴 거는 보통 한 12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있었죠. 그게 아예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정기 검사가 어차피 12월, 1년에 한 번 하니까 12개월에 한 번 하는 정기 검사할 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렇게 저 뭡니까 음, 자체점검 기준에 넣어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도 있고 해가지고 이 내용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쭉 훑어볼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걸 갖다가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 어느 게 시험에 나온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 파악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개념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좀 특이한 게 보이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뭐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이 주기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위주로 나올 수 알 수가 없다는 건데 저 앞부분에 아마 파트 2 처음 들어오면 그 자체점검 주기 해가지고 쭉 적어 놓은 게 있죠. 그게 일단은 전체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을 한번 읽어 보시고 그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줄을 끊는 쓰면 참 좋겠는데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돼. 그래서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저도 이제 지금 요번에 저 19년도 사회권은 제가 문제를 구해가지고 올려놨고 내년에도 계속 문제를 구해서 올려드릴게. 그래서 문제 나온 거 보시고 주기가 나오는 거를 좀 기억을 좀 그때 가서 문제 보고 아마 기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옛날 문제가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맞는 것도 한 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거의 안 맞아요. 일단은 12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없어졌고 그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주기가 긴 거는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면 12개월에 한 번 하는 게 몇 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12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을 문제를 해가지고 낸 문제가 몇 개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졌다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기 검사할 때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또 분야도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뭐 가위에서 가 안에서 뭐 피트에서 뭐 상부 공간에서 뭐 이딴 식으로 뭐 나왔던 그 공간 위주 개념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 같이 모여 있는 파트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 버리죠. 그래서 기계류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기면 그 뭡니까 기계류 공간, 분리 공간 그다음에 그다음 플랫폼 위에 작업구역 이런 식으로 뭐 해서 그다음에 뭐 전기 쪽 파트 뭐 승강류 파트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져요. 그래서 기존하고 좀 다르다 보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짐작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안 나오더라. 이래 돼버리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십시오. 괜히 이 부분 잡고 있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냥 좀 눈에 띄는 것만 한두 개씩 보고 넘어갑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파지는 마시고 그냥 나중에 기출문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올려드린 거 보고 이게 나왔네? 그럼 이쪽에 있는 것을 관련된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한 번씩 줄 거 주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그죠? 자 일단은 먼저 기계를 공간에서 일반 사항 보시면
대부분 뭐 육안으로 검사하는 게 3개월에 한 번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짜리가 하나 있죠. 오일 쿨러 설치 및 작동 상태 이렇게 된 게 하나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상운전 작동 시험을 위한 장치 5번에 있잖아요. 5번에 보시면 조명이 3개월에 한 번 측정하는 거고 나머지가 전부 다 1개월이죠. 그래서 비상운전이나 작동 시험을 위한 장치는 1개월에 한 번씩 작동되나 안 되나 검사하고 조명은 3개월에 한 번. 뭐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상운전은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 멈추게 되면 그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제일 짧은 단위죠. 1개월에 한 번은 검사를 해줘라 라는 뜻이겠죠. 개념상.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 붙는 것들이 주로 이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6번에 보시면 승강로 또는 피트 바닥에 있는 비상 통화 장치, 그러니까 외부하고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비상 관련된 거는 중요한 거랬죠. 그래서 1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좀 나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모되는 것들 있죠. 소모되는 것들. 8번에 보면 감속기, 윤활유, 유량 같은 거는 좀 소모되는 거죠. 소모되는 거는. 이런 거는 3개월에 한 번. 반면에, 니은에 보시면 감속기 및 부품의 노후 상태. 이거는 감속기 부품의 노후는 뭐랄까, 안전하고 좀 직결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1개월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면 참 좋겠지만 이 정리도 솔직히 힘들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합니다. 그래서 도르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마모는 그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는 1개월, 베어링 역시 마모나 노후 작동 상태 같은 경우는 1개월, 그죠? 근데 어, 그, 뭡니까? 부품 마모는 1개월인데 도르래 홈 마모는 3개월이죠.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둘 필요는 있죠. 반면에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의 노후나 작동은 1개월이지만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전동기 역시 마찬가지 비슷하죠. 그런 거로 대강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솔직히 이걸 뭐 다 외워가지고 시험 치기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기계실 내 기계류는 뭐가 있을까요? 전부 다 3개월인데 6개월이 두 개가 있네. 그쵸? 음, 3번에 보면 바닥 개구부의 낙하 방지 수단의 설치 상태가 6개월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 6번에 양중용 지지대 그러니까 위에 매다는 거 있죠. 고리에 단 그것도 고리에 대한 검사가 아니고 고리의 허용 하중 표시 상태지요. 그렇죠? 그래서 표시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승한의 기계류를 보면은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대강 한번 보죠 그냥. 그래서 일단은 1개월에 한 번 되는 게 되게 많죠. 그쵸? 그래서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이번엔 기억해 보시면 기계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이거는 별로 안 나있고 니은의 점검문 설치 및 작동 상태가 1개월 한 번 문짝이죠. 점검문 칸에 또는 카상부에 점검문 1개월 그 다음에 피트넷 작업 공간 이건 잘 안 나올 것 같고 이 디귿에 보면 이건 전부 다 1개월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플랫폼 위에 작업 공간 또 뭐 대부분 다 1개월인데 역시나 허용 하중 표시 상태 그러니까 아까도 있었죠. 그래서 양중용 고리의 허용 하중 표시 상태 이거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6개월에 한번 좀 많이 제일 길죠. 그래서 하나 그냥 외우면 가장 긴 거는 뭐예요? 물어보면 그냥 최대 허용 하중 표시 상태 밑에 5번에 봐도 5번에 디귿에 보면 역시 양중용 지대 고리의 허용 하중 표시 상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외우기 편하겠죠. 허용 하중 표시 상태 대부분 다 6개월에 한 번이구나. 그렇죠? 안전하고 좀 거리가 먼 거. 그 다음에 5번에 니언에 보시면 조명의 점등 상태 같은 경우도 3개월에 한 번이죠. 아까 조명 측정 3개월에 한 번 나온 거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뒤져가지고 그게 해당 안 되는 것만 찍어 보셔도 되겠죠. 그죠? 여기 4번에 보도 4번에 보시면 조명 점등 상태 및 조도가 또 3개월에 한 번이죠. 조명등은 전부 다 얼마? 3개월에 한 번씩 측정이나 시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용어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 주기가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런 거를
좀 같이 모아버리면 아마 좀 공부하기 편하겠죠. 5번의 폴리도 마찬가지죠. 이 폴리 공간 또 4번에 보시면 조명 점점 상태가 다시 3개월에 한 번. 그쵸. 이런 거는 좀 외우기 낫네요. 그쵸. 그리고 반면에 3번에 나왔던 정지장치 이런 거는 그쵸. 안전하고 직결되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1개월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 정지를 안 해버리면 위험하니까. 예, 그다음 안전장치보다는 좀 덜하고 그렇다고 또 내버려두기 애매한 것들은 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느끼고. 그다음 여기는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법령에 관련된 걸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라벨에 나오는 경고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시험에 나온다고는 제가 보장을 못해. 그래서 뭐 앞에 나왔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훑어보십시오. 그냥. 그래서 혹시나 그 새로운 문제 나왔는데 새로운 문제하고 해당하는 부분을 못 찾겠다 그러면 이쪽을 뒤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쪽이 좀 양이 쓸데없는 양들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내용 찾아보기 낫습니다. 뭐 5분의 기억 같은 비상통화 장치는 양방향 음성 통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리얼에 보시면 절연저항 시험을 오픈하고 뭐 절연저항 값이 전원 입력 단자 사이 절연저항 값은 2메가옴 이상인 이런 것들은 저희 그 앞에서는 잘 안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왼쪽에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해가 모아놓은 거 있죠. 출입문 크기, 폴리실 출입문 크기, 비상문 크기, 점검문 크기는 앞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주셔가지고 문짝의 크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이제 조명 나오죠. 그쵸? 승강로 기계실 등의 조명에 관한 것들은 그쵸? 보통 우리가 보통 특이한 장소들을 정해진 거 1m 정도 공간, 작업 공간, 공간 바닥은 200이고 보통 1m 수직이 1m는 56수고 그 다음에 작업 공간이 아니고 이동 공간은 보통 56수 그 외에는 다 26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와 이것도 보면 정지 스위치가 그쵸 노 깊이가 피트 깊이에 따라서 이게 위치가 다르죠 그쵸 그래서 깊을수록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저희 피트가 얇을 수가 있고 깊을 수가 있다 보니까 얇은 경우는 뭐 스위치 하나면 되는데 깊이가 1.6m 이상인 경우는 두 개의 전기 스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쵸 이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얼은 이거는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방어구역 하는 경우에 좀 불연제로 이상으로 마감할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피트 내부 작업구역하고 플랫폼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냥 보시고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십시오.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설상 없어요. 저희 뭐 작업구역의 유효 높이는 오른쪽 보시면 2.1m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또 보면 요거는 좀 나올 수 있겠다. 12번 같은 경우에 요거는 한번 좀 훑어보십시오. 12번 항은 1번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미음 전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기계식 지수들은 과거에도 많이 나왔고 현재도 자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풀리실은 잘 안 나온 게 특징인데 뭐 낼라면 마음 먹으면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기출 문제를 없으면 넘어가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승강로에 있는 피트넷 설비 시험인데 일단은 점검 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지장치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다 1개월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어, 3개월에 한 번 시험 정도 되고 6개월이 있네 그렇죠 피난공간 확보 상태는 거의 뭐 잘 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가축 완충기 완충기 자체는 전부 다 1개월이죠. 잘 보시면 3번 카츠 완충기, 4번 균일식 완충기 보면 알겠지만 전부 1개월이에요. 그치? 완충기 고정 및 설치 상태도 1개월에 한 번, 전기 안장치도 1개월에 한 번, 받침 및 고정 설치 상태도 1개월에 한 번, 전부 다 똑같죠. 완충기는 1개월에 한 번 이렇게 외워주셔도 될 것 같죠. 이런 되면. 그 다음에 6, 승강로 내의 보호인데, 아이고, 이거를 다 외웠습니다. 1개월에 하나가 있네. 비상문 설치문 점검 상태가 1개월에 하나죠. 앞에도 문짝이 있었죠. 문짝도 1개월이었죠.
그런 거랑 매칭을 시키면 문장은 다 1개월 이렇게 외우고 아닌 것만 만약에 1개월이 아닌 게 나오면 그것만 딱 체크해가지고 어, 보면 되겠죠.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승강량문 역시 문짝 같은 경우는 무조건 1개월이 한 번이죠. 그래서 여기서 1개월 아닌 거는 문짝은 다 1개월인데 여기 2번에 보시면 유리 사용 시 손상 상태는 그쵸? 요거는 3개월이네. 그쵸? 요런 거는 하나씩 따로 다 문짝은 대부분 다 1개월인데 아닌 게 있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조명은 3개월이지 기본적으로. 조명 3개월. 콘센트도 3개월로 같이 돼 있고. 음, 그 다음 밑에 나온 내용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와, 이거를 다 외우기 힘들겠죠. 그냥 읽어보십시오. 너무 깊이 있게, 이거 두 가지고 내가 이걸 다 외우겠다 덤비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다 못 외웁니다. 저희 이거 다 못 외워도 시험 붙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앞에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기 쪽 시험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승강기 쪽 시험은 그렇게 자주 다루진 않아요. 우리 또 필기를 강의하거나 그런 학원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 쪽은 이게 상식적으로 푸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3과목에 조금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외우는 게 많아요. 외우거나 계산하거나 이게 많은데, 승강기는 거기 그런 항목에 비해서는 기본 내용 조금만 알면 상식적인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은. 어, 근데 문제는 상식적인 내용도 뭐 기본은 알아야지 상식이 되죠. 그쵸? 어,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모르는 데서 이 표, 이 상부 공간도 있고 하부 공간도 있어요. 밑 뒤에 보시면 아마 그 이거는 솔직히 다 못 외워요. 근데 기사는 또 이것도 외워야 돼. 부분적으로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기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꽤 시험이 좀 나와요. 꽤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지만 기능사 쪽에서는 아마 굳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건데, 문제는 구석구석에 하나씩 끌고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 나오고 나서 다시 그 문제가 두 번째 등장할 때 안 틀리겠다 생각하셔야지, 처음 나왔는데 이걸 내가 맞추겠다 생각하면 이거 다 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건 힘들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뭐 제일 밑에 사회 기억 보시면 피난 공간은 한 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쵸? 뭐 이거를 갖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바꿔내지는 않겠죠. 요거 이제 바닥에 있는 피트에 있는, 바닥에는 세 개나 있어. 아까는 상부에는 몇 개 있었어요. 두 개죠. 서 있는 자세와 웅크린 자세가 있었는데, 피트의 하부죠. 이거는 하부 바닥 공간 쪽에 나오는 피난 공간은 누운 자세도 하나 있구나. 그쵸? 높이도 하나가 더 생겼어. 높이 2m, 1m에 0.5m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낼 게 없으면. 네, 지금은 아닌데, 일단은 뭐 수평 거리까지 다 외우기 힘들면 높이라도 하나 외우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종류가 이게 세 가지니까 아닌 거 물을 수도 있어요. 다음 중 피난 공간의 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1번 서 있는 자세, 2번 웅크린 자세, 3번 누운 자세, 4번 뭐가 나오죠? 쭈그린 자세, 뭐 이렇게 나오나? 웅크린 자세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는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름 정도 하고 높이 정도만 외우고 수평 크기까지 다 못 외워요. 그 다음에 이런 계산 문제는 기사에 나와요. 주로 산업기사랑 기사 보시면 계산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니은에 요게 기사에 좀 자주 보입니다만 우리도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카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에 히트 바닥하고 카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 요 수직 거리는 0.5m 이상. 그 다음에 피트에 고정된 가장 높은 부분과 카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에 요 수직 거리는 0.3m 이상. 요 두 개는 아마 시험 문제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색깔을 넣어놓은 거 보니까 시험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유압식인 경우도 0.5죠. 저희 0.5m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0.5m 정도는 하나 봐두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완충기 쪽에도 뭐 내용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름, 종류 배우고, 그 다음에 행정의 115V 속도의 거리의 중력, 정지 거리의 2배 이상에서 행정 거리 나오고, 그 다음에, 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저희, 그다음에 1G를 이하이면 2.5G를 초과하는 감속도는 0.04초보다 길지 않을 것. 요거는 기사는 다 외워요, 이거를. 기사는 이걸 다 외워야 되고, 왜냐면 기사 문제는 자주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에 뭐 유체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거, 뭐 이까지는 보기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 내측과 카 문터 또는 카문에 닫히는 모서리 사이 수평 거리가 0.15m 이하. 그죠? 보통 이제 승강로 내측이라는 것은 승강로 벽을 말하는 거고, 그때 카하고의 거리죠. 카 문짝 문터하고의 거리입니다. 옛날에는 0.125죠. 12.5cm였는데 이게 1.15cm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바뀐 거고, 나머지는 우리 또 이거 말고 턱턱 있잖아요. 문턱과 문턱 사이 3.5cm는 안 변했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좀 다른 게 몇 개 나오죠. 4번에 보면 조명은 3개월에 한 번인데, 반면에 비상등은 이게 조도는 조도지만 일반 조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상시니까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1개월에 한 번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번에 과부하 감장치도 1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3번에 역시 비상통화장치는 아까도 앞에도 1개월에 한 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카 내부의 표기 상태 등이 보통 우리가 표기 상태는 3개월 아니면 6개월이에요. 보통이 대부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글자가 잘 지워지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여기 칸의 버튼하고 칸의 청표시 8번 9번 있죠. 요거는 1개월에 한 번 돼 있죠. 요거는 좀 외워두시기 좋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 상부는 점검 운동 작동 상태하고 비상등 조도는 1개월이죠. 이게 비상등의 조명은 그냥 일반 조명은 3개월, 비상등은 1개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 문은 얘는 문짝은 대부분 1개월이랬죠. 그런데 3번에 보면 문턱과 문턱 사이 거리는 측정을 3개월에 한 번. 이거는 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승강장 카문이니까 전부 다가 뭡니까? 1개월이죠. 잘 보시면 다 1개월이에요. 그래서 문짝들은 대부분 1개월이구나.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닌 거는 10번에 보시면 수동 개표시문의 카이선 표시 장치죠. 표시 장치는 보통 표시되는 거는 3개월이나 6개월이죠. 얘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카 있음 수동 개표시계 수동 개표시 자동이 아니고 우린 다 자동식 문이잖아요. 그렇죠? 화물카나 이 화물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는 수동 개표시 끄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에 서 있을 때 뭐가 보입니까? 우리 승강장에 서 가지고 보면 청표시 있죠. 1층, 2층 이거하고 그 다음에 호출 버튼 내가 누르죠. 위로 갈지 내려갈지 그건 전부 다 1개월이죠. 왜 그럴까요? 저희 자주 누르잖아요. 이거는 자주 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이 몇 층에 있는지 표시가 안 나오면 그건 고장으로 보잖아요. 보통. 그래서 요거는 1개월이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겠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뭐 밑에 조명에 관련된 내용들은 봐두셔야 되고 여기 오른쪽 편에 나온 거는 말 그대로 참고입니다. 우리 정우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엘리베이터 하면 적혀 있잖아요. 몇 킬로그램, 몇 인승 이런 거 그런 거 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것도 앞에 여러 번 나왔죠. 비상등 어떻게 한댔어요? 5, 6수의 밝기로 1시간 동안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점등하며 정전대 실지 측정 지점은 카 바닥이 1m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주 내용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왼쪽에 보시면 핵심에 보면 착상 정확도 나오죠. 요거는 기존의 시험 문제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정원은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올 초부터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65km였는데 지금 75km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격 하중 및 최소화 유효 면적인데, 솔직히 뭐 이런 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대강 보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외우기도 더 힘들어, 숫자들이. 그 다음에 A프렌이 앞에 전혀 없다가 여기 등장을 했죠. 그래서 A프렌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카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카 밑에 이거 연장된 이렇게 판때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연장된 판때기가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 매달려 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 발이 닿는 부위에 그 뭡니까 이렇게 받쳐주는 부분이 없으면 내려오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피트 바닥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으면 그래서 피트 바닥이 안 빠지고 카에서 이거 만약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멈췄을 때 카문을 강제로 열고 밖으로 나오려면은 밑에 받침이 있는 게 좋아요. 그 받침을 뭐라 부르냐 그러면 에이프런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에이프론에 대한 규정인데 놀랍게도 기사는 이게 기사 문제는 있어요. 기사 문제는 뭐 에어프론이 각도는 얼마냐 승강로 방향에 대해서 60도 이상 구부러지다 요것도 있고 구부러진 수평면에 대한 투영 길이가 20cm, 20mm 그러니까 2cm, 2cm 이상이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기사 준비하시면 요걸 외우셔야 되니까 그때는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에어프린이 뭐 하는 건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지북 나오고 밑에 보면 승강장 문과 문 사이 틈새도 있어요. 문짝간 틈새가 있는데 6mm 이하고 그쵸? 수직 개폐식 문은 화물용 같은 경우에 수평이 아니고 수직 개폐식 문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틈새는 10mm까지 허용입니다. 어, 참고로 그냥 보십시오. 이거는 반면에 이제 왼쪽에 나오는 내용 핵심 키 있죠. 이거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승강로 내처, 승강로 벽입니다. 하고 문턱이라든지 문까지 거리는 보통 15cm 이하 되고 반면에 문턱과 문턱,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수평 거리는 30.5cm 이하, 35mm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거는 어차피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뭐 많이 나오는데 아유 이게 다 못 외워요 힘드네. 그래서 그냥 보시고 있는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왼쪽에 보시면 삼각 열쇠 구멍의 크기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그 문이 잠길 때 잠금 부속의 길이 나오는데 요번 2회 때 올해 2회 19년도 2회 때 승강이 기사 실기에 7mm가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기사 하시는 분은 이걸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기능사잖아. 너무 많이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파지 마시고 자, 매다는 장치는 우리가 보통 현수 로프라든지 현수 장치라고 부르죠. 체인을 멜 수 있고 로프를 멜 수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 전부 다 3개월에 한 번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매다는 장치의 이완 감지 작동, 그러니까 늘어나는 경우 이완, 늘어나다는 거죠. 늘어나는 것을 감지하는 작동 상태는 1개월이죠. 그렇죠? 왜냐 그러면 이건 안전하고 관계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수단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권상도루의 마모 상태. 이제 이건 마모가 심하게 되면 미끄러짐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건 1개월에 한 번 측정. 브레이크 관련된 것도 1개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사는 이 시험이 있어요. 근데 기능사도 이 시험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봅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옛날 문제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한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 다 외우기는 좀 그래. 그래서 마모 및 파손 상태 오른쪽에 표 있죠. 기준을 보시면 파단수가 4개 이하, 파단수가 2개 이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도 다 외우려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기사 하시는 분 한번 외워보시고 나중에 기능 하시는 분은 여기 좀 있으니까 나중에 뒤에 보다가 문제가 보이면 이걸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로프 마모 3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 보셔서 로프의 공칭 직경 8mm 이상 니언에 게 있죠. 요거는 기억하시고 가닥수는 기본이 이제 두 가닥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리얼에 보시면 매다는 장치는 독립적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프가 있으면 각각이 다 따로따로 매달아 놔라는 뜻이에요. 묶어서 하지 말고. 예. 만약에 두 가닥이면 두 가닥 각각이 뭐다? 다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말 처리인데 단말 처리하기 전에 직경 B는 우리가 건상 또는 저기 저 매다른 장치인 경우는 40, 그렇죠? 조속기는 얼마나 했어요? 30일 했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 니언에 보시면 안전율은 3가닥일 경우에 12는 꼭 기억하시고 체인은 10이라는 거 두 가닥이면 보통 한 16까지 된다는 거 나머지는 앞에 다 했던 거라서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한 바퀴 반 남는다는 얘기도 나오죠. 앞에 거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수단도 이거 앞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3m/s를 안 되는 경우는 다 써도 됩니다. 체인도 되고 로프도 되고 벨트도 되고 근데 3m/s를 초과하는 경우는 로프만 됩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3.5m를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로 뭐도 붙여야 된다? 티오름 방향장치도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공칭 직경 비율과 보상 로프는 조속기와 똑같죠. 30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는 일단 125%의 하중을 가지고 한다는 거 하고 맨 마지막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불연속이라는 거. 불연속이 불연성. 그죠? 왜냐면 마찰에 의해서 얘가 상당히 열이 많이 받거든요. 마모도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회로 나오는데 일단은 안전하고 관계되는 안전접점 및 회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뭐다? 1개월이죠. 안전 관계된 거는 전부 다 1개월. 그래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도 1개월, 정지 장치도 1개월, 강제 감장치도 1개월, 거기에 해당하는 전기 안장치도 1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 이제 리미트 스위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카추락 방지 장치도 일단은 1개월이겠죠. 그죠? 그래서 추락 방지 장치 설치 및 작동 1개월인데 3번에 전기 안장치도 1개월인데 추락 방지 안장치 작동 시 하의 수평도는 3개월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추락 안장치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작동한 후에 카가 얼마나 기울어질 수 있냐 이렇게 나오고 수평도는 몇 도랬어요? 기억 안 나죠? 뒤져 보이소. 5%입니다. 그 다음에 카척 과속 조절기도 대부분 1개월인데 여기서 조속기 로프죠. 조속기 로프 마모의 파다는 3개월에 한 번이라서 이건 아마 옛날 거랑 안 변했을 거예요. 옛날 것도 아마 3개월일 거야. 그 다음에 균형추 추락 방장치도 위험성이 있어서 1개월이고 여기는 1개월 맞네. 그쵸? 그다음에 로프 마모니 그쵸? 이거는 카 로프가 아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되고 멈춤새 같은 경우도 위험성이 있어서 1개월 되겠죠? 그 다음에 카의 상승 과속 방지. 갈수록 제가 코가 막혀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날이 추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카 개문 출발 방장치. 개문 출발이 뭐예요? 개문 출발이. 개문 출발은 열개자입니다. 문을 열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 장치를 개문 출발 방지 장치입니다. 멍멍문이 아니고 다 1개월이겠죠.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방지 장치 앞에는 뭐라 했어요? 비상정지 장치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다 공부했던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파란 색깔이 출자는 왜 빼먹노?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조속기죠. 추락 방장치에 매다는 로프가 이게 인장력이 얼마나 조속기 인장력은 두 배나 아니면 300N 좀 큰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고 뭐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저 다 외워 못 외워요 어차피. 뭐 운 나쁘면 여기서도 시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문제를 내가 맞추려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한번 쑥 읽어보시고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렇죠? 그런 걸 한번 보면 돼.
그 다음에 주행 성능 시험은 일단 주행 속도는 3개월에 한 번 측정입니다. 반면에 승강장의 정지 시 착상 정확도는 1개월에 한 번 측정입니다. 이 두 개는 외우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언제 다 외워놓고.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고 외울 수 있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1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가 차라리 위험이 낫겠네. 그쵸? 대부분 유압 시스템은 다 1개월인데 6개월은 유압 탱크내 설치 상태 및 유량 상태는 6개월, 기름이 얼마나 남았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7번에 소화 설비. 그쵸?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6개월에 한 번. 뭐 설마 소화기 들고 도망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밸브하고 쭉 나오는데 다 아시죠? 밸브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십시오. 뭐 이게 뭐 너무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고 그냥 앞에 했던 내용에서 기억나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 그다음에 그다음 보호장치 해가지고 전동기 과열 보호장치, 전동기 구동시한 제한장치, 조명 및 여기 포함되어 있는 조명 및 콘서트 및 과열 보호장치 다 3개월 돼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위헌한 나중에 지금은 3개월, 1개월 막 이래놓고 나중에 문제 보면 또 기억도 안 나. 그게 문제죠. 항상 그게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한번 쭉 훑어보시고, 작동률 과열감 보도 나오고, 뭐 되게 뭐 많아요. 저희, 접지가 있죠. 접지에 의한 절연저항 측정은 1개월에 한 번입니다. 뭐예요? 전동기 및 조명의 접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배선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저희, 전기 안전장치는 아까 저쪽에 중요한 거는 같이 1개월이었어요. 요 이동 케이블은 요 뒤에 아마 문제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런 거. 그 다음 왼쪽 거는 외우십시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절응저항 표현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이거. 이거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하고 옛날에는 여기 0.5가 아니고 0.25였고 이게 1.0이 아니고 0.5였죠, 옛날에. 요게 1.0이었는데 지금 다 조금씩 커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전압은 직류로 500V, 250V까지 이하는 0.5. 그다음 보통 시험 문제가 한 500 가까이 나와요. 500. 그래서 500이나 400 또는 440, 200, 380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 건 전부 다 얼마? 1.0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이패스 장치. 이거는 뭐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예. 바이패스가 뭔지는 아시겠죠? 모릅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갖다가 바이패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바이패스 있더랍니까? 맞나? 바이패스. 이 무슨 패스던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옆으로. 그 다음에 장애인용이 요즘에 시험에 좀 나와요. 그래서 장애인용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게 검사까지 나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어, 이 우리가 보통 카 안에서 뭐뭐 있었어요. 표시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통화 장치 버튼 누르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1개월에 한 개를 했죠. 그런 거는 똑같고 여전히 점자 표시가 나옵니다. 점자. 이제 이번에 니은에 보시면 점자 표시 여부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손잡이 장애이다 보니까 손잡이 거울 등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도 3개월에 한 번. 그렇죠. 그런 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애인 예비에서 주요 내용인데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이게 승강기 기사 치시는 분은 잘 봐야 돼. 왜냐면 생각보다 꼬박꼬박 나와요. 시험 문제가.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된 규정들 중에서 바닥의 높이는 얼마냐 이런 걸 하는데 되게 잘 나옵니다. 손잡이 높이는 얼마냐. 그죠? 조도는 일반보다 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구조용 옛날 같으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입니다. 비상용 소방구조 엘리베이터도 역시 소방구조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3개월에 한 번이에요. 전체가 다 보면 3개월에 한 번이죠. 놀랍게도 전부, 전부 3개월에 한 번이네. 여기 편하네.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는데 방수 방진 등급에서 여기 왼쪽에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러니 하고 넘어가십시오. 너무 깊이 안 나온 가지고 너무 깊이 팔 필요는 없고요.
혹시나 나오면 등장하면 이제 그때 한번 뒤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다음에 소방관 구출하는 위에 비상구출문 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자체 탈출까지는 뭐 이제 안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1단계 소방운전 1단계랑 소방운전 2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 기사 쪽에서는 소방운전의 특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봐야 문을 열고 운행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열고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 뭐부터 시작해서 뭐가 작동 안 된다는 거, 뭐를 뭡니까, 문 닫힘 방장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단장치가 다 무효화되는 거죠. 소방 자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소방구조 엘리베이터, 피난용은 이제 다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 같은 데서는 고청에 만약에 환자가 있던 그 그 실이 있다든지 있을 게요. 환자들을 갖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환자들은 또 걸어서 못 나가니까 엘리베이터 태우겠죠. 그러니까 그 용도로 개발된 게 피난용 엘리베이터다 보시면 돼. 그래서 통제자 직접 조작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뭐쭉 나오는데, 또 얘들 보면 알겠죠. 얘들 다 3개월이야. 저희 다 3개월에 한 번이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다 똑같은데요. 근데 또 모르죠. 또 하나 나올지. 이게 참고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난의 주요 내용들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주로 보면 의료시설이란 말이 보이죠. 기본 요건에 디귿에 보시면 피난용 엘리베이터 칸의 크기가 의료시설이다 보니까 보통 침대 크기에 그 연관이 좀 있어요. 크기 자체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 옆으로 좀 넓은 것보다는 뒤쪽으로 좀 길게 돼 있는 이런 종류가 좀 많아요. 그런 개념도 좀 있다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문제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난 운전 중 피난 운행의 중지, 어이씨 뭐 이리 많노.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떴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보다 상대적으로 좀 계속 문제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보시고 시험에 나온 거 이게 다 3개월이고, 운행 표시 장치 이게 이쪽으로 내려가는지 이쪽으로 올라오는지 뭐 이런 거는 아, 엘리베이터 똑같았죠. 그 표시 장치들은 다 1개월이었어요. 그렇죠? 요 그림이 기사 실기에 나왔어요. 기사 실기에 이렇게 출입구에 안전 표시, 안전 문구, 안내문이죠. 안내문을 4가지 쓰시어 나가지고 놀랍게도 이게 답이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걷거나 뛰지 마세요. 어리한 노약자는 보호자 함께 이용하세요. 안전선을 습 이게 답이야. 승강기 기사 시험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는 요 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 표 중에 뭐 나왔더라? 크기가 하나 나왔나? 색깔이 나왔나? 뒤에 보시면 문제 하나 있어요. 솔직히 그 문제 외우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 외워야 겠죠. 똑같이 나오면 맞추고 똑같이 안 나오면 못합니까? 그럼 찍어야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시험 문제를, 물론 시험 치시는 입장에서 한번 떨어져 보면 심각해지겠죠. 근데 상식적인 문제는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추라고 주는 문제까지 틀려버리면 힘들어요. 그 다음 뭐 주변 장치도 3개월인데 보면 1개월짜리가 하나 두 개 있죠. 여기 보면 수직 디플렉트하고 막는 조치 같은 거, 이거는 안전하고 관계되죠. 이런 거는 1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여기도 1개월짜리가 있네. 그쵸. 손잡이 바깥쪽하고 추락 위험 뭐 이런 거. 그쵸. 1개월 이렇게 되고, 어, 놀랍게도 콤 교차점 바닥의 조도. 여기 1개월이 1개월. 그쵸. 왜냐면 콤 교차점은 뭐가 됩니까? 거기 사람이 발을 닿는 부위잖아요. 그쵸. 그래서 낑길 위험성이 늘 있는 데입니다. 위험성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접근 금지, 막는 조치, 스커트 디플렉트 뭐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기사는 이 스커트 디플렉트 휨량이 있어요. 여기 보면 4mm 써놓은 거 있지, 휨량. 요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기사니까 나왔겠지. 기능사까지는 안 나오겠죠. 라고 믿고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많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그 다음 안 변하는 거는 여기 9번에 작업구역 바닥은 여전히 206수고 작업구역으로 접근하거나 이동하는 통로의 바닥은 56수. 이거는 뭐 똑같고 그 다음에 조명 관련 절연 저항은 여전히 여기 1개월이죠.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 조치는 3개월이고 그 다음 뭐 틈새는 1개월이고 저희 3개월짜리도 하나 있긴 있네. 요거는 저기 그 기사는 우리 시험에 있어요. 그래서 스텝에서 틈새가 있는데 측정이 양쪽에서 측정할 경우에 합이 7mm 이하여야 되고 한쪽은 4mm 이하여야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줄 꺼볼게. 요거 각각을 잴 때는 4mm 이하, 양쪽에 측정 틈새 합은 7mm 이하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요거는 시험 문제 있습니다. 기억을 좀 해두시기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텝 또는 팔레트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 얘도 아마 시험 문제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외웁시다. 6mm 이하 이렇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이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시험에 나오면 외워야 되는 거죠. 저희 그 다음에 디딤판 요거 똑같죠. 4mm, 7mm니까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 디딤판 규격. 근데 이걸 다 외우기 힘들겠죠. 뭘 외워야 되나? 나중에 뒤에 문제 나온 걸 외웁시다. 안 되겠다. 이거 뭐 다 외우려면 힘들고. 대신에 여기 디딤판 규격은 여기 있더라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시고, 여기 나중에 찾으러 와야겠죠. 저희 문제에서 보면 찾으러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갖고 넘어가고, 전기 안장치는 다 1개월이네. 그쵸?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이 많은 게 1개월이야. 4번에 보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다 1개월이야. 전기 안장치 1개월입니다. 그쵸?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읽고 있지만 양이 장난 아니죠 이것도. 그래서 뭐 제가 왜 못 외운다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이거 외우기가 이 양 자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고시 공부도 아니고 저희 그래서 일단 읽어보고 내가 외울 수 있다 생각하는 거 한번 정해서 한번 봅시다. 자동 기동 운전 이런 거는 뺍시다. 자동 기동 운전에 의한 기동 작동 상태는 1개월 나오겠나 모르겠다. 이거는 안 나온다 생각합시다. 뭐 에스컬레이터까지 꼼꼼하게 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낫겠고, 나중에 혹시나 이 해당하는 문제 나오거든. 그쵸? 봐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그쵸? 용어들이 좀 눈에 익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익죠. 이거 뭐 3번에 보시면 스커터 디플렉트 상태는 3개월 한 번이죠. 그쵸? 요런 거는 용어가 스커터 디플렉트 이렇게 볼 수 있고, 설마 뭐 5번에 쇼핑 카트 진입 방지 장치 뭐 이런 거는 나올까 안 나오겠죠. 대신에 왼쪽에 보시면 에스컬레이터 정지글이 나오는 거 이거는 외우는 거랬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됐어요? 그죠? 속도에 곱하기 2를 하면 큰쪽 여기 1m 요거 2배 하면 1.3m 요거 2배 하면 1.5m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 다음 작은 쪽은 2로 나누는 거하고는 안 맞다 했어요 조금. 그죠? 그래서 2로 나눈 거하고 안 맞으니까 참고를 보시고 그 다음에 무빙 워크는 마지막 게 안 맞다 했죠. 요 위에 거는 똑같고 요 위에 거는 아까 저 위에 본 거하고 똑같고 얘만 안 맞아요. 그쵸? 2배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만 기억해도 대강 찍겠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8점 맞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8점 맞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꼭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자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8점 맞던데 나도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8점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남을 속이가지고 공부를 안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비겁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 그래서 공부가 다 된 애들이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걔들은 공부를 다 했어? 공부를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공부를 갖다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제가 시험 치러 가면 공부를 하고 갈까요? 공부를 안 하고 갈까요? 당연히 공부를 안 하고 가겠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시험을 치더만 얼마 정도 나오나 그러면 한 85에서 9점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8점 나왔더라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따라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평상시 공부가 좀 돼 있잖아요. 저 같은 거. 그쵸? 마찬가지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는 인터넷 보니까 2주 동안 그냥 대강 외웠더만 시험 붙었어요. 그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다 글을 올리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 다 시간도 보자고만. 그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누구는 순간 기능사 쉽다던데요. 뭐, 한 일주, 2주만 보면 붙던데 그 사람마다 달라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기 자세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가 내가 몇 점 정도 받겠는지 분석이 안 된다면 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런 분들은 1개월 해가지고 붙는다는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분들은 1개월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봐서 안 되면 두 번 보고 두 번 봐서 안 되면 10번 보고 10번 안 되면 20번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딴 사람들은 한 번 보고 되는 사람들은 2주 만에 하면 되지만 말 그대로 나는 한 번 보고 안 되면 2주가 아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남들은 2주만 하면 되는데 나는 2주 했는데 떨어졌어요. 이래갖고 뭐 그렇게 해갖고 한 번 떨어진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럼 뭐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까 이거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솔직히 이게 그다지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예, 대신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그거는 뭘 쳐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가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하는 거지. 남들 2주만 하면 된다던데 2주 맞춰놓고 시작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러면 본인이 좀 공부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공부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기간을 좀 늘려야 돼.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2달 이렇게 해서 준비할 기간을 좀 잡고 하셔야 되지. 저는 아까 보면 알겠지만 이거 한번 문제 훑으면서 앞에서 말한 거란 거 얘기를 기억을 하더라 아닙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제가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대부분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는 자 그걸 외울 때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건 정지거리 같은 경우는 속도에 곱하기 2를 하면 큰 부분, 나누기 2를 해서 가까운 쪽이 작은 부분 이렇게 외우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차피 보기에서 있는 걸 끼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해서 마치 저한테 뭔가를 탓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시면서 글을 쓰시는 분이 저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진짜 마음이 아픈 게 그분들이 공부를 본인들은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작게 하거나 좀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말 그대로 뭐 어? 여러분 만약에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프로 게이머 되는데 저 사람들은 나도 프로 게이머 정도 실력은 되는 것 같은데 붙어보면 맨날 깨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들 노력보다 내가 노력을 더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했겠어요, 연습을. 그렇죠? 눈 감고도 막 단축키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좀 할 줄 안다고 친구 사이에 좀 더 잘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종목들 시험을 좀 치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쉽다고 얘기하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냐 그러면 제가 전기기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그래서 전기 쪽을 가르치다 보니까 전기 기능사 기준 했을 때 승강기 기능사가 대단히 쉬운 편에 속한다는 뜻이고 전기 기사를 기준했을 때 승강기 기사가 대단히 쉬운 편에 속한다는 뜻이지 어, 무조건 쉽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남들이 한 일주만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던데 해서 막 일주 잡고 시작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래놓고 붙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능력이 있는 거니까 붙는 거지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어, 일주일 남겨놓고 시작해서 다 붙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글을 올리셨는데 본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아,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이제 그
좋게 나쁘게 말하면 주제 파악이라 해나?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절주절 제가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자고 날씨 많이 추우니까 여기 바뀐 내용 위주로 한번 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외우는 거 위주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이 이거 전부 다 또 외우려고 덤비시면 안 돼.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온 위주로 먼저 보시고 항상 시험 공부는 정해놓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무조건 기출 문제를 보시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 나왔던 내용을 앞에 있는 나온 본문에서 찾아보는 거고 그 찾아보면서 조금 더 내용을 갖다가 요것도 나왔으니까 요 옆에 있는 내용도 나올 수 있겠네라고 보는 그 범위를 약간 넓혀가지고 거기는 나오는 내용을 추가로 공부하는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공부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야부터 막 달달달 외운다고 몇 시간씩 붙어 있고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는 겁니다. 얘가죠. 우리 학교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시험 치는 것도.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고 일단은 3과목, 4과목 파트는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안 바뀌었으니까 제가 보고 그쪽 내용으로 그냥 어, 동영상을 같이 붙여서 올릴 테니까 1, 2과목만 좀 이렇게 바뀐 내용 위주로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좀 문전회하고 대부분 고쳐놨는데 혹시나 안 고치진 부위가 있을 수도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고쳐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